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무상급식 때문에 예. 거기에서 사퇴를 했죠. 사실 자신의 사퇴를 직을 한 거는 걸고 뭐냐면 직을 걸고 투표를 했는데 시민 투표를 했는데 주민 투표에서 투표율이 안 나와서 투표율이 사실은 안 까지를 나왔는데 그때 못했죠, 사실은. 막 울면서 네. 사퇴했는데 속 사정은요. 이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서울시청 근처에서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돌았던 얘기가. 그동안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 아, 근데 이 버려놓은 일들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다. 아.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네. 당시에 시의회에서 한명숙 총리는 서울시장에 실패했지만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의회도 다 자기 편이었거든요. 그 뉴타운으로 다 됐던 사람들. 네. 이래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 정말 시지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마 오세훈 시장 시절에 굉장히 빚이 늘어났을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상당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많이 갚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시의회가 다 자기 멤버였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걸 마음대로 못하고 맨날 가서 설명해야 되고 그때마다 꺾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도망간 거다. 그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우리 분야에서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다 그런 거예요. 드림호브 네. 파산될 판이지. 어, 저 파이시티 문제될 판이지. 용산 참사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세빛둥둥섬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DDP도 뭐가 안 되지. 거기다가 제일 저기 했던 게 뭐냐면 뉴타운이었어요. 뉴타운 문제. 뉴타운은 갈등이 엄청 많죠. 뉴타운은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다 뉴타운하고 그 네. 용산 문제는 제가 국감에서도 2011년에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저기 이제 이거를 왜냐면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만들지를 않으면은 당시에 온 세상이 다 떠내려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네.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 다음에 저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같이 이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만드는 법안을 만들면서 약 40개의 법안을 뭉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때도 오세훈 시장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문제가 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껍데기만 막 추구하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그 눈치만 보고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뉴타운 출구 전략에서 물어볼 때도 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나왔지만 뉴타운을 다 지정을 안 하는 바람, 그때 해소시키는 바람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마냥 그때 저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그 네. 법 만든 거로 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주민 투표로 해서 이걸 해제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네. 마냥 안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12년 이상을 그냥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그 이후에 재개발을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바로 그런 재앙을 만든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거를 해소하지 않고 그런데 해결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가버렸다. 근데 지금 하는 꼴이 그때하고 똑같아요. 어. 뭐냐면 똑같아서 제가 정말 그리고 그거를 일단 똑같은 거는 이제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는 거 이게 이제 이거는 똑같고 계속해서 사진만 찍고 뭐 운운해가지고 똑같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구차는 문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제일 큰 게 자 10년 전에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얘기 안 했듯 뉴타운 출구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듯이 지금은 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이 용산 그 지역 주민들 난리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2달 전에 정확하게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한 날 5월 20일 날 그 거짓 조감도 들고 네. 나와서 용산 시대를 천명할 때 그날 네. 오후에 오세훈 시장이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아,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야 근데 이거 말이죠. 네. 이걸 또 끄니까 또 더워.
그래서 제가 벗겠습니다. 네, 네. 무드리를 벗고 제가 저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네. 벗겠습니다. 조감도 들고 저도 나서- 오세훈 시장처럼 네. 오세훈 시장도 조금 아까 벗고 왔대. 이걸 벗겠습니다. 예. 그날 그거 저기 한 날 그거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도 제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5월 9일 날 당선이 되고 5월 13일 날 용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3월에 당선이 되고 되고 아니 네. 5월에 당선이 됐지 왜? 3월. 죄송합니다. 3월 당선에서 3월 20일쯤에 아마 아, 이 조감을 3월 들고 나왔을 3월 거예요. 20일 날 예. 당선이 되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3월 20일 날 저기 했는데 그 사이에 한 열흘 정도가 열 하루 만에 됐거든요. 일주일 정도 안에 내가 왜 오세훈 시장은 침묵하느냐. 용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거 있으면은 서울시장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물론 얘기하지만 근데 그때 서울 시민들한테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찾아가서 그날 3월 20일 날 발표한 오후에 30분 만났대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착한 척하는 거예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 착한 척 위선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분노하는데 그게 뉴타운 때도 그랬거든요. 네. 뉴타운 때도 이명박 시장이 막 뉴타운 가지고 막 총선에서 이기고 난 이겼죠. 다음에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시장 그때 그 총선에 있을 때 자기가 보니까 뉴타운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 그리고 총선에서 다들 당선시키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뉴타운을 너무 지정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구마다 하나만 지정하는 거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은 착한 척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문제는 하나도 처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대통령한테 가서 그래도 당선인한테 가서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야 되는 의무는 대통령 당선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한테 이게 어떤 시장으로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교통 지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고도 제한 걸릴 수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저기 조망권 제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다음 요격 시설 배치해야죠. 네. 그다음에는 저기 오세훈 시장이 맨날 얘기하는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드론 산업이 될 텐데 네. 이거 다 방해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행금지 얘기 구역. 한마디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용산공원 뒤틀리죠. 아하. 그다음에 용산을 완전히 대통령실 사유화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개발이 얼마나 뒤틀릴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건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년 12년 전에 이명박 눈치를 봤듯이 지금은 윤석열한테 완전히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치 보는 시장한테 어떻게 4년을 맡겨 두시겠습니까? 네.